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 핵심 전략 맹방이 이제 하나도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 좀 하죠. 12월 30일 미국이 33번째로 베네수엘라 마약 보트를 격침시켰습니다. 33번째는 지난 9월 이후 한 4달 동안의 이제 그 일입니다. 12월 28일경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운영하는 부두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토 안의 타겟 공격은 최초입니다. 트럼프가 잠깐 말하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major explosion in the dock area where they load the boats up with drugs. They load the boats up with drugs. So we hit all the boats, and now we hit the area. It's the implementation area. That's where they implement, and that is no longer around. 예, 베네수엘라를 목을 많이 조이고 있죠. 아마 이 그 참수 작전은 모르겠는데 대규모 그 육상 작전은 안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참수를 하고 뭐 그런 타입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이란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란은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12월 18일 그 대통령이 테헤란 대학에서 연설을 하다가 나도 별 이제 방법 수단이 없다. 나라가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뭐 수습할 방법 수단이 없다. 누가 나서서 대통령 하겠다면 그 사람한테 대통령 내주고 싶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12월 30일경에는 연말에는 시위가 좀 시작이 되니까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을 했잖아요. 이게 28일부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데, 이게 옛날과 다른 게 이란이 이게 그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도 있지만 쿠르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그 지역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리고 어떤 정치적 구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의외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생활고, 이런 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기 그 이슬람 성직자들 다 때려 죽여라, 다 쫓아내라, 뭐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반체제로 완전히. 그래서 아마 진통을 심하게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지금. 예. 이 베네수엘라, 이란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둘 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맹방입니다. 베네수엘라 무기 어디 거 쓰냐? 러시아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뭐 100억 달러 차관, 무기 차관 해가지고 무기를 주는데 실제로는 그건 한 푼도 상환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짜로 준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차관 1650억 달러의 대부분이 중국 정부 및 국영이죠. 국영기관이죠. 근데 이와 별도로 중국 러시아 기업이 주도한 2200억 달러 부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러시아의 밭이에요, 여기가. 베네수엘라가. 이란은 러시아 무기로 무장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샤헤드 드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이란은 중동 질서를 전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 주춧돌 역할을 해왔죠.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를 키우고 지원해온 게 이란이죠.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행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정도의 그런 그 규모와 사이즈와 자원을 가진 맹방이 러시아와 중국한테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뭐 여기는 뭐 자원이 세계적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데니까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자원이 어느 정도 풍부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에너지 자원국입니다. 둘 다 석유에 관해서. 베네수엘라는 1위입니다. 예, 3030억 빌리언, 그러니까 3030억 배럴을 매장돼 있다고 확인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헤비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질 원유입니다. 세계 석유화학에 유리하죠. 이란은 3위입니다. 2090억 빌리언, 2090억 배럴, 2090억 배럴 확인 매장량이 이게 3위예요. 그러니까
매장량이 어떻게 되냐면 베네수엘라, 사우디 그리고 이란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색깔이 진할수록 매장량이 크거든요. 여기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색깔이 제일 진하죠. 그 다음에 색깔 진한 게 사우디죠. 그리고 그 다음 진한 게 이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진한 게 캐나다죠. 미국은 셰일 석유 이제 타이트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추정 매장량이 별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는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는 셰일에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수치화되는 경우에는 거의 족탈불급 갈 수 있어요, 미국이. 예. 오늘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자유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또 이게 세계 2위예요. 러시아 다음입니다. 1200조 입방피트입니다. 1200조 입방피트입니다. 살벌한 거죠. 2위예요, 러시아 다음에. 그럼 이런 나라가 경제가 저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정체제가 신정전체주의인데 theocratic totalitarianism이거든요. 신정이라는 건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표방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과 공화국이 뜨거운 얼음처럼 원래 안 맞는데 이슬람 국가면 이슬람 국가고 공화국이면 공화국이지 이슬람 공화국 그럼 좀 이상하죠. 아무튼 theocratic totalitarianism이에요. 베네수엘라는 나코 카르텔 토탈리타리아니즘입니다. 마약 카르텔 전체주의예요. 이게 둘 다 굉장히 기괴한 전체주의 독재이고 이런 기괴한 데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맹방이에요. 최대 핵심 전략 맹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부패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실패 이것이 몇십 년간 축적이 되니까 저 무시무시한 자원을 가지고도 국민이 못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굶어 죽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굶어 죽지 않겠다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목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겠다. 지금 그러니까 수돗물이 다 이제 끊길 지경이잖아요. 테헤란 같은 데들 내륙 도시들은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란 지역에 이제 인도페르시아 물결이 들어가서 인도페르시 지금 이란 사람들이 이란으로 밀고 들어간 게 인도 아리안이죠. 인도페르시아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 들어간 게 한 4,000년 전쯤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걸 개발했냐면 3,000년 전쯤에 아주 희한한 지하 터널 수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지하수가 이제 샘이 솟는 지역이 있잖아요. 제일 지하수 층위 중에 제일 높은 데서 샘이 꾸준히 솟아나오는 층위에서 오리진 수원을 파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경사 1도에서 2도. 그러니까 우리 목욕탕이나 욕실이나 다용도실 경사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경사도가 낮거든요. 1도에서 2도 경사로 그걸 흘리는 거예요. 천천히. 지하 터널로. 사람이 지하 터널 파서. 지하 터널 파면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점검 관리 샤프트를 계속 만들죠. 수직 통로를. 그리고 이제 그 카나트의 종점에 가서 물을 푸는 거예요. 이게 수만 개예요. 전국적으로. 3,000년 동안. 일종의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불어나고 이게 현대화되면서 지하수와 댐 개발을 무분별하게 한 거예요. 기존에 지하수를 이렇게 써왔는데 카나트를 가지고 이 카나트를 가지고 건드리면은 물이 보호가 되는데 이게 물 수요가 폭발하니까 인구 증가하고 현대화되고 이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하고 현대화가 되면 지금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처럼 해변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해변에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어요. 민물이. 그리고 해변으로 가면 민물이 없더라도 담수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변으로 안 나가고 계속해서 이란의 고원지대에 살면서 메마른 고원지대에 살면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댐을 짓고.
20세기 말 전 세계 3대 댐 건설 남발국, 중국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카나트 시스템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갖다 비빌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주체 농법을 했단 말이에요. 이란 지금 수자원의 90%를 농업을 해. 아니 농업을 왜 이렇게 하냐고. 다 도시에 몰려 살면서 해안에 몰려 살면서 그 좋은 자원 개발해서 공업화하고 수출하면 그 농업은 최소화하고 물이 부족한데 지금 물의 90%를 되도 않는 농지에 뿌리고 있다니까요. 그 척박한 농지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거기. 주체농법이지. 북한식. 북한 주체농법에서 산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 홍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이란을 지금 워터 뱅크럽시라고 불러요. 물 파산 상태다. 그래서 이란 시장이 얘기를 해서 테헤란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테헤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가 아니다. 해변으로 수도가 옮겨져야 된다. 근데 테헤란이 1,500만 인구거든요. 1,200만, 1,500만 인구예요.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데. 이 짓을 저질러 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그 신정 그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북한의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와 똑같이 그 황당한 짓 하잖아.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 황당한 짓 하잖아요. 이란은 이런 식으로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경제 제재가 오래되고 기술 도입이 안 되니까 정유시설 이런 게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자기들이 쓰는 경유나 휘발유를 만들 거 아니에요. 품질이 굉장히 낮아. 탈황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가물어. 올 여름에는 50도였어요. 50도. 올 여름에 온 기온이 테헤란 기온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물고 물은 없고 그러니까 매연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저질 휘발유, 저질 경유 떼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 난국에 그래 총체적 파산 상태로 보시면 돼. 물도 못 구해. 생필품은 비싸. 모든 건 안 돌아가. 뭐 한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40%씩 일어나. 그래 총체적 난국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체 세력에 의해서 정부가 무너질 것인지는 당장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입김이 안 먹는 그러니까 사실상 무정부 상태 비슷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이란은 무너진 거죠. 이슬람 국가로서의 이란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 체제가 들어올 수 있냐 그건 별거죠. 예, 이 카나트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샤프트 파놓은 자리들이고요. 예. 그리고 예, 그게 이제 샤프트의 맨 끝에 아웃렛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그 영주의 저택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 샤프트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지하 터널이 쭉 파져 있는 거예요, 전부.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예. 그래서, 예. 이게 다 망가졌다고. 이게 수만 개인데. 예. 그러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상실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가만히 보세요. 주요한 전략적 동맹국이 하나도 없는 거야. 힘 좀 쓸 만한 사이즈가 된다든지 자원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깐부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럼 저런 상태가 됐을 때 특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몰려 있고 중국은 탈중국 신냉전 때문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나 중국도 친서방으로 변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변심해서 누가 먼저 배신 때리냐. 러시아 중국 상호 파트너십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배신 때리냐. 이 게임 펼쳐질 수 있다고. 이게 2026년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변심은 진흥순. 자원 마피아 체제죠, 러시아는. 그거의 변심이 쉽냐, 친서방으로의 변심이 쉽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 1억 공산당원.
1억 공산당원 체제의 변심이 쉽냐? 저는 마피아의 변심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상 일이란 거 모르니까 이게 아마 2026년 최대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